안녕하세요. 수학 감각의 저자 홈스쿨러의 아빠 왕세우입니다. 아이들은 애초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질문도 많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랬던 아이들이 점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그게 다 없어져요. 호기심도 없어지고 상상력도 없어지고 오직 점수와 문제 정해진 거를 막 정해진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쓰죠. 한 12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나면은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.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꾸 제거된 것 같아요. 거세된 것처럼. 어떤 능력이 어떤 재능이 있어도 그 환경적으로 이 억압돼 있으면은 발현이 안 되거든요. 네, 우리 교육의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? 예를 들면 과학 교육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사실 정보들이 너무 주입되고 있어요. 그리고 그거를 거의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해가 인제 내 호기심에 기반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죠. 그냥 주어진 거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. 사실 내가 자연 관찰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. 내 스스로 뭘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다윈의 평전이나 다윈에 관한 그런 글들을 보면 다윈이 엄청 호기심이 많아요. 뭐 평생 뭐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연구만 위주로 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고 또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 호기심이 무척 많거든요. 뭐 하나만 보면은 그거에 끌려 가지고 몇 년을 또 연구하고. 근데 다윈은 또 하나는 엄청나게 책을 읽어요. 근데 그 책도 내가 호기심에 끌리는 거 그것을 깊게 연구하려고 해요. 그래서 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실험도 하고 책도 무진장 봅니다.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요. 논문도 다 봐요. 시간이 많이 남는 거죠. 사실 어떤 직업을 갖고 돈벌이를 하면서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 텐데 또 하나 다윈의 이야기 중에서 이 어린아이들 자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7 인가 8 되는데 아이들 데리고 나가 가지고 인제 자연 관찰하고 실험하고 이런 거 아이들하고 같이 했더라고요.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 다윈이 인제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아들이 새로운 거를 발견했어요. 벌이 이제 참나무라든지 이런 나무 계속 거기를 들린다라는 것이죠. 근데 다윈이 그걸 보고서 궁금한 거예요. 저게 뭐가 특별한 게 없는데 왜 벌이 호박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박벌이 왜 저게 계속 윙윙거리면서 머물까? 그래서 그거를 찾겠다고 그 아이들하고 호박벌에다가 인제 밀가루 같은 거 막 뿌려 가지고 인제 식별을 하는 거죠. 그거 따라다니고 막.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은 그냥 어린아이가 놀이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했던 거예요.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취할 수 있을까? 진짜 호박벌을 따라다닐 수 있을까?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죠. 그게 인제 실험이라기보다는 어떤 연구라기보다는 놀이처럼 생각하니까. 그런데 다윈은 그런 거에 굉장히 매혹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호기심에 이끌려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. 그렇다고 낮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.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어 보고 궁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사고 과정을 또 거치기 때문에 검증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. 전문가들에게 또 의뢰를 하고. 그래서 그런 자세를 우리 아이들이 익히면 좋겠다. 특히 저는 이제 홈스쿨을 하니까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줄까? 사실 우리 아이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엄청 많아요.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는 쪼끔 달라요. 계속 끝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걸 다 받아주는 것도 부모로서 굉장히 힘든 주변 사람들하고도 늘 하여튼 뜬금없는 질문도 하고 뭐 하여튼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체계적인 궁금증 그런 거를 갖기 위해서 사실은 관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관찰 이면에 어떤 구조나 형태 이런 것이 왜 그랬는지를 생각하고 가설을 세우고 또 실험을 하고 또 다른 책을 읽고 이러면서 확정을 짓는 거죠. 근데 무지무지하게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. 근데 관찰을 안 하죠. 길을 가다 보면은 강아지 풀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.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.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씨앗을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또 발화도 시켜 보고 그 씨앗이 또 현미경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 보고 아이가 인제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이 사과 씨를 보면 "사과 이거 심으면 나? 참외가 이거 열릴 수 있어? 이거 심으면 싹이 나?" 이런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게 호기심이 있다라는 건데 그전에는 '그거를 충족시켜 줘야겠다.'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. 귀찮고. 그런 밭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싹이 나고 쪼끔 자라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
호기심 있었을 때 해줬을 걸. 그래서 지금 뒤늦지만 그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좀 해볼 생각이에요. 아주 이제 간이 현미경과도 갖다 놓고 실험 도구들도 갖다 놓고 또 키워보고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 궁금한 거 다 리스트해 보고 확인해 보고 또 관련된 책들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런 활동들을 조금 해 보려고 제가 이제 마음에 약간 들떴어요. 홈스쿨의 장점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이 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. 또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다 기록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일을 좀 꾸준하게 한번 해볼 생각이 그래서 뭐 사과도 심어보고 딸기도 심어보고 바나나도 심어보고 소나무도 심어보고 참나무 상수리나무 하여튼 도토리도 심어보고 배도 심어보고 감도 심어보고 그 씨들을 다 구별할 수 있고 씨가 왜 그 모양이고 그 크기인지를 자꾸자꾸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려고 하고요. 그런 과정들에서 중간중간 같이 공유를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아이의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런 얘기들도 몇 년 뒤에는 해볼 수 있겠죠. 하여튼 제가 스스로 설레고 있어요.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. 우리 아이도 첫 번째로 이제 사과를 한번 심어보자고 하더라고요. 사과씨. 기대가 됩니다.